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비조 14번 안창환입니다.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 임신성 당뇨병입니다. 임신성 당뇨병은 우선 임신으로 인한 생리적 변화에 의해서 임신 중에 발견되는 당뇨병의 아형으로 임신 중에 발생했거나 발견된 내당능 장애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당뇨병 임신은 임신 전에 이미 당뇨병으로 진단이 된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임신성 당뇨병 같은 경우는 임신 전에 당뇨병으로 진단되지 않았지만 임신 중에 당뇨병으로 진단된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단 기준입니다. 당뇨병 임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분비내과에서 다루는 당뇨병 진단 기준과 같습니다. FPG, Fasting Plasma Glucose,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이거나 당화 혈색소가 6.5% 이상이거나 랜덤 플라스마 글루코스 레벨 아무 때나 혈당을 쟀을 때 200이 넘고, 그리고 전형적인 사인이나 심텀이 있는 경우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성 당뇨병입니다. 임신성 당뇨병은 클래스 A1과 A2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공복 혈당이 105가 안 되면 A1, 그리고 105를 넘으면 클래스 A2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신성 당뇨병 같은 경우는 먼저 선별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고, 선별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확진 검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선별 검사 같은 경우는 50g OGTT로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50g OGTT의 선별 검사는 우리나라에서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선별 검사를 해야 되는데, 임신 24주에서 28주에 시행을 하여야 합니다. 50g OGTT는 50g의 설탕물을 5분 이내에 마신 후 1시간 후 혈중 당 농도를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후에 혈중 당 농도가 140이 넘는다면 선별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고 보고 확진 검사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확진 검사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100g OGTT입니다. 100g OGTT도 50g OGTT와 방법은 같습니다. 기본적인 방법은 같지만 100g OGTT 같은 경우는 3시간에 걸쳐서 총 4번 혈당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 먼저 공복 시, 그리고 1시간 후, 2시간 후, 3시간 후 이렇게 총 4번 검사를 해서 공복 시에 95, 1시간 후에 180, 2시간 후에 155, 3시간 후에 140, 이렇게 4가지 수치 중에서 2가지 이상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 확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75g OGTT입니다. 75g 같은 경우도 방법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100g이 아닌 75g으로 측정을 하여야 되고, 이 경우는 3시간이 아니라 2시간만 측정을 하면 되는데, 공복 시, 그리고 1시간 후, 2시간 후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는 똑같습니다. 공복 시 95, 1시간 후에 180, 2시간 후에 155. 이게 3가지 기준치 중에서 2가지 이상이 기준치를 초과를 했을 때 확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신성 당뇨병이 모체나 태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제왕절개율을 매우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임신성 당뇨병의 임산부는 거대아를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왕절개 분만율이 증가합니다. 이 이유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성 질환입니다. 임신성 당뇨병의 이제 산모에서는 고혈압성 질환의 빈도가 약 2배 정도 증가한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체 장기적 합병증입니다. 임신성 당뇨병으로 진단받았던 여성은 20년 이내에 약 절반 정도에서 2형 당뇨병이 발생을 하고 심혈관계 합병증의 빈도도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큰 몸증, 아까 말씀드렸던 거대아인데, 거대아는 출생 시 태아의 몸무게가 4.5kg을 넘는 경우 거대아라고 합니다. 거대아 자체는 해를 끼치지 않지만 산모의 제왕절개율을 높이는 효과를 낳게 되고, 그리고 3번에서 어깨탑 난산이라는 부분을 잘 보시면 어깨 난산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깨 난산이라는 거는 태아의 어깨가 산모의 골반에 비해서 너무 크거나 딱딱해서 어깨가 쉽게 나오지 못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거대아이기 때문에 어깨 난산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대아에서 어깨 난산으로 인해서 쇄골골절이나 팔신경혈기 손상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큰 몸증 자체는 해를 끼치지 않는데 제왕절개율을 높이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쇄골골절이나 팔신경혈기 손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생아 저혈당증입니다. 모체의 고혈당증으로 인해서 태아는 혈당에 좀 노출이 많이 될 거고, 과다 노출될 거고, 이로 인해서 태아의 혈중 인슐린 농도가 높아질 텐데, 그렇기 때문에 출생 후에 태아의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수 가다증을 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과거에는 태아 사망률도 높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성 당뇨병에서 혈당 관리입니다. 일반적으로 혈당 관리의 목표를 공복 혈당, 그리고 식후 1시간, 식후 2시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공복 혈당 95, 그리고 식후 1시간 140, 식후 2시간 120 미만을 하는 것으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혈당 관리하는 방법에서 먼저 식이요법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식이요법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 제한 시기를 해서 태아의 과도한 성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운동요법입니다. 운동요법 같은 경우도 하루에 30분 정도 가벼운 운동이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 약물요법입니다. 가장 먼저 인슐린이 생각이 나는데, 인슐린 같은 경우는 시작 용량에 상관없이 하루 중 혈당이 조절되는 정도와 시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인슐린 용량을 조절해야 하는 주의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구용 혈당 강화제입니다. 경구용 혈당 강화제 같은 경우는 인슐린보다 효과가 덜한 것도 있지만 임신 중 사용이 추천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글라이브라이드 같은 경우는 설포닐 유레아 계열의 약물이고, 메트포르민 같은 경우는 비구아니드 계열의 약물입니다. 그 다음에 상가적 관리의 매니지먼트입니다. 임신 중 관리입니다. 산전 태아 감시. 이제 주로 이제 임신 32주 이후에 NST라고 하는 비수축 검사를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과 같이 위험 요인이 합병되어 있는 경우에는 더 일찍 시작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A1, 아까 말씀드렸던 공복 혈당이 105 미만인 클래스 A1은 별다른 감시 없이 식단 관리만으로 충분하고, 클래스 A2 같은 경우는 좀 더더욱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관리에서 조산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폐성숙을 위해서 콜티코스테로이드를 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분만 과정입니다. 분만 과정은 이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거대화로 인한 분만 손상을 막기 위해 제왕절개가 선호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출산 후 관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년 이내에 제2형 당뇨병의 발병 확률이 약 50% 정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출산 후에도 식이, 운동, 체중 조절 등의 당뇨병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후 당뇨병에 대한 추적 선별 검사도 있는데, 이는 분만 후 6주에서 12주 사이에 75g OGTT를 시행을 하면서 이제 추적 선별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임신입니다. 당뇨병 임신은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임신 이전에 이미 당뇨병으로 진단된 경우를 뜻합니다. 이 경우는 이제 임신성 당뇨병과 비교를 해서 더 배아, 태아, 그리고 모체에 뚜렷하게 더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먼저 보시면 모체에 미치는 영향, 자간전증, 망막병증, 신장병증, 신경병증, 감염, 케톤산증 등 좀 안 좋은 영향을 좀 많이 끼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아에 미치는 영향도 좀 나쁜 영향들이 너무 많은데, 자연유산, 태아 사망, 태아 기형, 조산 등등의 나쁜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경우는 임신 전부터 임신 12주까지 하루 400 마이크로그램의 엽산을 복용하는 것을 권유를 하고 있고, 임신 중에는 속효성과 지속성 인슐린을 이용해서 혈당 관리를 해야 되고, 16주에서 20주 사이 알파 태아 단백질 측정, 그리고 18주에서 20주 사이에 정밀 초음파를 시향해서 태아에 혹시 기형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며, 32주부터는 이제 NST 비수축 검사나 생물리학적 해수를 이제 측정하는 것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만의 과정에서도 이제 폐성숙이 잘 안 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9주에서 40주 사이에 분만을 권하지만, 그 사이에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거나 전자간증이 있거나 혈관 합병증이 보이는 경우에는 조기 분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 후에 오히려 더 인슐린 요구량이 상당히 감소해서 저혈당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혈당이 200 이상인 경우 속효성 인슐린을 투여하는 정도로 조절을 해야 합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